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미국이 일본에게 한국의 통일 준비를 방해하지 마라, 엄중 경고한 내용, 그런 내용인데, 일본이 또 뒤에서 한미 당국을, 한국과 미국의 뒤통수를 치다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일본, 야, 너희 해체될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삥 돌려서 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한미동맹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능하다, 유능한 동맹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국제적으로 확대돼야 된다. 한미동맹이 양자간의 동맹이 아니고 국제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미 국방장관도 하고 주한미 사령관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일 삼각동맹의 허구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미일 삼각동맹이라는 용어 자체가 틀린 이야기고,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보수 우파에서는 자꾸 한미일 삼각동맹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왜 잘못된 이야기고 틀린 이야기고 불가능한 이야기인지 오늘 그런 이야기를 제가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글로벌 디펜스 뉴스와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 양쪽에 올릴게요. 양쪽 다 가셔가지고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해주시고요. 제목을 클릭하시면 2번 비상대피소 있죠? 그거 보시면 돼요. 자, 저희는 구글에서 광고비를 모두 끊었습니다. 저희가 삭제를 당했습니다. 여러분께서 ARS 자발적 유료 독자, 월 정기 독자 1877-0248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여러분한테 한 20분짜리 해드리려고 하면은 한 10시간, 12시간, 어떤 경우는 2, 3일 자료 수집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잡한 내용을 알기 쉽게 해드리려고 제가 PPT를 만들어서 사진하고 다 이렇게 넣어서 해드리는데, 보여드려도 뜬금없는 이야기 하지 마라, 뭐 가짜뉴스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물어보시면 되는데 자꾸 반박을 하세요. 영상을 다 보여드리고 제가 놀리고 뭐 책이고 읽어보라고 다 알려드려도 하루에 1시간도 외신을 안 보시는 분들이, 저희가 하루에 10시간씩 12시간씩 벌써 4년, 2017년 뭐 하반기부터 했으면 거의 4년 5년차 되네요. 거의 한 5년 가까이를 그렇게 보고 있고, 제가 글로벌 디펜스 뉴스가 올해 8년 9년 차입니다. 제가 디펜스 뉴스 언론사 대표를 9년 하고 한국 방위산업학회 홍보 이사를 제가 몇 년 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오며 가며 정보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걸 다 녹여가지고 말씀드리고 PPT를 보여드려도 가짜뉴스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아시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 자, 6.25 때 가장 먼저 온 미주리 함에서 오늘 참전용사 위로 행사가 열린다. 7월 29일입니다. 그런데 미주리호가 뭐하던 배냐, 일본이 미국한테 항복 문서에 서명하던 배입니다. 일본 천황에 와가지고 서명하던 배가 일본 천황인가요? 일본 뭐 외무대신가, 하여튼 뭐 항복 문서에 서명하는 배인데, 거기서 한미동맹 강화 지금 행사가 열린다는 거예요. 지금 하와이에 계시는 참전 용사들을 모시고 그들의 공로에 감사를 하고 위로를 표하는데,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참석을 하고 세미얼 파파로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참석해요. 그리고 6.25 참전 용사와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하고 미 태평양 함대 장병, 한국 파견 장교, 환태평양 림팩 훈련에 참여한 양국 장병들이 참석한다. 이게 지금 뭐냐면 한미 동맹, 미일 동맹은 식민지 동맹이고, 그 위에 식민지 조약이고, 미일 안전보장 조약은 식민지 조약이고,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게 한미 동맹이다. 한미 동맹은 피로서 맺어진 동맹이고, 한국과 미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한반도에서 피를 흘리고 싸웠고, 베트남에서 싸웠고, 그러니까 우리는 원팀, 하나의 팀, 같은 편, 이거고, 일본은 미일 동맹을 깨고 미국의 뒤통수를 쳐서 진주만을 습격하고,
그 덕분에 태평양 전쟁이 나서 30만 명이 넘는 미국의 청년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지금 그 목숨을 살려놨다. 그러니까 이 한미동맹을 방해하지 마라. 그 의미입니다. 그 의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냥 역사를 좀 아시고 국제정세를 아셔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쭉 해드릴게요. 자, 미주리 함이 인천 상륙작전의 성동격서 작전인 강원 삼척 지역을 포격했고요. 흥남 철수작전 때는 이 중공군의 접근을 막았다. 거대한 함포를 마지막까지 남아가지고 발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중공군하러 하고 싸우러 간다.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미국이 일본에 대해 가지고 일말의 배려가 있었다면은 아마도 장소를 여기 말고 다른 데로 했을 겁니다. 근데 일본이 지금 계속 지금 이 미국의 미중 패권 전쟁에서 교묘하게 그 미국의 대중 봉쇄망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을 거고, 야, 너 깝치면 죽어.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이게 모든 게 복합적으로 이게 쌓여가지고 지금 온 겁니다. 한미동맹이 강해지면요, 미일동맹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 일본은 요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뒤에 할게요. 자, 26개국 함정 38척, 잠수함 4척, 항공기 170대, 병력 25,000명이 참가했고, 이게 8월 4일까지 하와이에서 벌어지는데 중국은 러시아를 견제를 해요. 한국의 해병대도 참석을 했고, 뭐 한국의 장병들 해병대 뭐 이지스함도 가고 잠수함도 가고 했는데, 한국 해군 제독이 사상 처음으로 9개국을 지휘합니다. 13척의 함정과 9개국 해병대 병력 1,000명을 지휘해 가지고 상륙하는 작전을 지휘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해병대도 사상 처음으로 한국 해군 제독의 지휘를 받았는데, 일본이 한국 해군 제독의 지휘를 못 받겠다고 훈련을 거부하고 참가를 안 했습니다. 미국, 호주, 칠레, 인도네시아, 멕시코, 말레이시아, 통가, 스리랑카, 한국 이렇게 상륙훈련에 참가를 했는데 일본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장교들이, 야, 미군도 이 한국군의 이 지휘를 받는데 미군을 보조해야 되는 일본의 자위대가 훈련을 불참해. 너 죽고 싶니 하고 엄청나게 경로를 했다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해병대가 없냐? 해병대 있어요. 무슨 저기 섬탈환 합동훈련 이런 것도 하고 했는데, 이번 상륙훈련은 북한을 상륙하는 북한 접수훈련입니다. 그러니까 통일한국이 등장하면은 일본의 경제는 통일한국을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통일한국이 형성되는데 일본은 협조 안 하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한미일 삼각 동맹의 허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맹이 형성되려면요, 우선 주권국가여야 합니다. 근데 지금 1차 뭐 쭉 제가 이렇게 뒤에 있으니까 한미일 삼각 동맹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좀 시간이 길어도 차근차근히 말씀드리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20분 안에 이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힘드네요. 예. 죄송합니다. 목이 막혀가지고. 그 1차 미일 안전보장조약은요, 일본이 미국의 식민지임을 인정한 조약입니다. 1960년에 개정이 되었는데 10년 단위로 갱신이 되고요. 일본은 정식 군대를 보유할 수 없습니다. 자위대죠. 일본이 독자적인 군사 권한, 외교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미국이 오다 내리는 것만 하지 그 이상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베 총리 소원이 전쟁할 수 있는 국가, 보통 국가가 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되면 해군력을 키우게 되고 미 해군과 충돌됩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가 한편 먹고 미국한테 덤빌 수가 있겠죠. 결론은 한미동맹이 강화되면 일본은 그냥 미국에 종속된 채로 따라오는 겁니다. 일본은 주권이 없기 때문에 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군사동맹을 상징하는 한미일 삼각동맹이란 말은 군대가 없는 일본 때문에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뭐 주권이 없는데. 이게 한미동맹만 강화가 되면은 일본은 그냥 종속이다. 종속변수다. 자, 한미일 삼각동맹은 메인 화장품입니다. 메인 화장품 한미동맹과 샘플 화장품 일본과의 관계입니다. 뭐 샘플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메인만 보지 샘플은 그냥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일본은 한미동맹이 약화되어야지 자신의 입지가 살아난다. 그리고 일본은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해야지 일본 경제가 살아납니다. 일본 경제는 한국이 통일되면 통일한국으로 흡수가 되니까 일본은 통일한국을 반대래요. 일본은 중국을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지원하면서 중국 붕괴를 막고 있고 중국이 또 북한을 지원하고 그래가지고 북한과 중국이 한국을 공격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게끔 계속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일본한테 야 너 죽고 싶니? 너 이거 미주리함 기억나지? 여기서 너희 항복 서명했지? 여기서 우리 한미동맹 행사하는 거야. 까불지 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다가 수백조를 투자하기로 지금 다 지금 서명한 거 아닙니까? 약속을 했죠. 발표 다 했죠. 그러면 한국은 미국의 돈줄이에요. 그리고 한국이 미국의 기름을 오일을 연간 1억 한 3천만 배럴 이상 사옵니다. 그리고 가스도 또 별도로 알래스카산 가스 사오고. 그러면 미국의 최대 돈줄이 한국이에요. 그런데 한국이 전쟁 나면 돼요? 그런데 일본은 중국 지원하고 중국이 북한 지원하게끔 해가지고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게끔 그래 하니까 야 우리 최대 VIP 우리 회장님 집에 전쟁 나면 돼 안 돼? 너 죽고 싶니? 너 이 자식 어디 불장난해 이 자식아. 그러면서 일본의 목덜미를 확 짓밟아 버리는 게 아까 그 미주리호에서 그 한미동맹 행사를 하는 그 사진인 겁니다. 이 내막을 좀 아실 필요가 있다. 힘드네요. 예. 자, 그 아베의 꿈이 뭡니까? 전범국가 탈피하고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가 되겠다. 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돼야 됩니까? 전쟁 안 하고 그냥 있으면 안 되나요? 그 이상하죠. 한국은 전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하고 전쟁 안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본의 우익은 반미입니다. 반미. 미국의 식민지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그 반미 세력이 일본의 우익이고 한국의 우익은 친미입니다. 한미 공동의 적은 중국인데 일본의 적은요 미국입니다. 미국. 그래서 미국의 적인 중국을 자꾸 도와주고 중국이 북한 도와주게끔 하고 중국과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게끔 계속 기술 지원하고 최첨단 기술 넘겨주고 돈 지원하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한국의 정권이 친중 정권이니까 어쩔 수 없이 미국이 일본을 붙잡고 갔는데 지금 한국이 확실하게 친미 정권이 들어섰죠. 윤석열 정권이. 그러니까 일본을 그냥 떼고 버리고 가는 겁니다. 자, 아베가 계속 핵공유 이런 이야기 했는데 아베 총리가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는지는 여러분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이 대이란 봉쇄를 할 때 미국의 대이란 봉쇄망에 일본이 구멍을 냈고요. 이 트럼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야 이란 무장선박이 일본 유조선 2척을 공격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일본에서는 이란 대통령을 일본 총리가 만나고 했는데 이란의 무장선박이 일본 유조선을 공격했다는 게 말이 되냐 증거를 내놔라 하고 미국하고 티격태격했죠. 미국한테 덤빈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대북 봉쇄망에 일본이 구멍을 또 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안전보장조약 탈퇴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난 진주만을 기억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일 안전보장조약에서 탈퇴를 해버리면요 미국의 주적이 일본이 됩니다. 한미 협공으로 일본 죽여버릴 수가 있다고. 그래서 아베 총리가 바들바들 떤 겁니다.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요 한국과 미국 서로 지켜주게끔 돼 있고 미일 안전보장 조약은 일본의 영토 한에서 일본의 영토 한에서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이
지원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본 영토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일본이 미국을 도와준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야 이거 너무 불공평하잖아 그 이야기를 한 거고 탈퇴하겠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 이 책은 꼭 보십시오. 일본 전직 외교관이 쓴 책인데 일본은 미국의 식민지다 이런 이야기를 써놨고요. 과장급 인사까지 미국이 관여한다. 반미하다가 죽은 총리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옵니다. 구미일 안전보장조약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51년 9월 8일날 체결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일본은 국내에 미군 주둔의 권리를 준다. 주둔 미군은 극동아시아의 안전에 기여하는 것 외에 직접적인 무력 침공과 외국에서의 선동 등에 대한 일본의 내란 등에 대해서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모른 척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반드시 도움을 줘야 된다 그게 아니라고. 그리고 여기 2조 보시면 제3국 군대에 대한 협력의 금지, 미국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제3국 군대의 주둔, 배포 기지 제공, 통과 등의 금지, 식민지 조항이에요. 식민지 조항. 그래서 1960년 1월 19일 날 신미일 안전보장조약이 체결됐을 때 그 식민지 조약은 빠졌습니다. 그런데 10년간 효력을 존속한다. 10년 단위로 갱신형 보험이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을 안 믿는 거예요. 여전히 식민지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주권이 없는데 한미일 군대가 없는데 한미일 삼각동맹이라는 게 성립이 됩니까? 한미만 확실하게 한 몸이 되면 일본은 그냥 따라오는 샘플 화장품이에요. 샘플 화장품. 자, 1953년 10월 1일 날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보면은 어느 한국이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인정될 때 정치적 독립이란 미일 안전보장조약에는 정치적 독립이란 이야기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한국은 독자적인 주권국가다 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미일 안전보장조약하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잠깐 분석을 할게요. 처음에 왼쪽에 보시면 그 지금 일본이 미 본토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도울 의무가 없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일방적으로 지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쌍방의 영토라고 되어 있어요. 쌍방의 영토. 그러니까 미국이 공격을 받으면은 지금 중국이나 북한의 공격을 받으면 한국이 당연히 중국이나 북한을 쳐야 되는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 자, 그리고 일본국 영토 내 및 그 부근에 주일미군을 배치하는 권리가 허용되긴 하나 미국이 이를 수락한다는 문구가 없다. 주일미군 철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이제 반면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보면 대한민국 영토 내 그 부근에 주한미군을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이 허가하고 미국이 이를 수락한다고 나와 있다. 주한미군의 철수가 이제 불가능하게끔 그렇게 아예 대못이 박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문을 보면은 1년 후 종료 통지 후 이를 되돌릴 수 없다. 그러니까 야 나 안 하겠어 하고 통보해버리면은 끝나고 이를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야 미일 안전보장조약 우리 파기하겠어. 그 나는 진주만 습격한 거 그거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이 바들바들 떤 거죠. 만약에 미국이 트럼프는 약간 사이코 이런 뭐 이미지가 있으니까 야 미친 척하고 그냥 미일 안전보장조약 야 파기하겠다고 통보해버리면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통보하면 끝나는 거예요. 통보하고 1년이 있으면 자동으로 끝나는 거라고. 그런데 원문을 분석하면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may terminate 종료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대요. 이게 이제 학자들이 분석을 해놓은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1년 후 종료를 통지 후 원한다면 되돌릴 여지가 존재한다. 미호도 다시 한번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일본은 shall terminate 종료된다고 돼 있고 한국은 may
terminate, 종료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국은 뭐예요? 이혼했다가도 우리 다시 없던 걸로 하고 다시 살자. 미워도 다시 한번 이게 된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써놓은 거는 한미일 삼각 동맹의 허구성, 이 두 번째를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맹이 형성되려면 주적이 같아야 됩니다. 한국과 일본은 군사적으로는 적이 아니지만 경제적으로는 주적입니다. 경쟁 관계에 있으니까 일본이 죽어야지 한국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맹이 될 수가 없다. 군사 동맹이, 경제 동맹이 안 되는데 군사 동맹이 될 수가 있나요? 상호 보완적이 아닌데. 남북한이 통일되면 일본의 경제력은요 통일한국으로 빨리 들어갑니다. 일본의 주적은 중국이 아니라 지금 통일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한국이 탄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일본이 끊임없이 이제 중국한테 돈도 지어주고 기술도 지어주고 하면서 미국이 중국을 죽이기 위해서 봉쇄망을 쳐놓는데 자꾸 구멍을 내는 겁니다. 자, 현대중공업이 북한의 원산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하면요 일본의 조선기자재, 철강, 전기전자, 페인트 등 후방산업 연쇄부도합니다. 현대중공업 배 안 그래도 잘 팔리는데 지금보다 원가가 절반에 나온다, 가격이 절반에 나온다 하면 일본 조선소 다 망하겠죠. 그러면 후방산업 다 망한다. 포스코가 북한의 원산에서 제철소를 만들어 놓고 현재 가격의 2분의 1로 철판을 공급하면요 한국산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철판 들어가는 거 가격이 전부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본의 그 뭐 히타치고 도요다고 뭐 조선소고 일본의 모든 기업은 줄도산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한국의 주적은 일본의 주적은 통일한국이 되는 거고, 일본은 통일한국의 등장을 막기 위해서 중국을 경제적 기술적으로 지원하면서 중국이 북한의 붕괴를 막도록 유도를 하고 남북 통일을 방해하고 북한과 중국이 한국을 공격하도록 또 미국을 공격하도록 계속 최첨단 기술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미국의 대북 봉쇄망에 일본이 구멍을 냈다. 아까 보셨죠? 중일 통화 스와프 300억 달러. 이게 2018년 트럼프 때입니다. 트럼프가 대중국 봉쇄망, 대중국 봉쇄, 관세전쟁 할 때 2018년 10월 26일 날 중일 통화 스와프 300억 달러 34조 맺었고 일본 기업이 대중국 투자 20조 원을 해버렸다. 미국의 대중국 경제 봉쇄망에 일본이 구멍을 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 26일 날 일본이 통화 스와프를 3년 연장했습니다. 2024년까지. 자기들이 실수로 했으면은 이거 연장을 안 해야 되는데 미국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는 거 알면서도 중국을 도와준다. 자, 일본이 중국 조선소의 친환경 기술을 지원을 했고요. 환경 규제로 중국 조선소가 완전히 붕괴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일본이 살려줬다. 그러면서 중국의 해군력이 살아났습니다. 그 해군력이 지금 미국의 해군들을 공격을 하고 미국을 지금 압박을 하는데 그 기술의 원천은 일본의 기술들이다. 자, 일본이 대만 업체들에게 반도체 기술을 이전하고요. 이 기술들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본 대학의 중국 대학생들을 대거 데리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등 군사 기술로 전용될 수 있는 최신 기술들이 모두 중국으로 넘어간 것으로 미국은 의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이 알고 데리고 와가지고 기술 다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몰랐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한국과는 경제성이 없다고 개발 포기한 제7강국 해저자원을 일본은 중국과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에너지 봉쇄망에 구멍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이 합동훈련, 이 해병대 훈련하는데 이 9개국이 연합 상륙훈련 하는데 한국 해군 제독의 지휘를 거부한다고 하면서 이 훈련에 불참했고 중러 견제하는 민폐 훈련에서 이 구멍을 뚫었다. 중러 견제하기 싫다는 거예요, 얘들은. 그리고 지금 사할린1에서 일본이 지금 가스를 어마어마하게 가져오기로 했고 사할린2에서는
연간 600만 톤을 일본이 가져온다는 거죠. 그리고 사할린2에서는 철수 안 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자, 21세기 조지 21세기의 노스트라다무스라 불리는 조지 프리드만 교수가 2018년에 쓴 책입니다. 이 3월달에 나온 책인데 The Next Decade 이 영문 명칭이고요. 한국어는 21세기 지정학과 미국의 패권 전략인데 이 책은 꼭 보십시오. 이 책에 나온 대로 지금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러시아와 독일과 일본이 에너지와 경제와 기술로 엮이면은 소련이 부활하고, 그러면은 미국한테 도전하니까 독일, 러시아, 일본이 연합하는 걸 막아야 된다. 그래 돼 있는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러시아 제재를 걸어버리니까 독일하고 일본이 러시아에서 가스를 못 가져오고, 그러다 보니까 독일하고 일본의 경제력이 완전히 붕괴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왔습니다. 자, 한국의 경제력, 군사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농업, 반도체 수출, 5G 장비, 전기전자, IT, 차량용 배터리, 뭐 자동차 조선, 기계산업, 항공우주산업, 원전, 뭐 소형 모듈 원전, 각종 무기, 해수 담수화 기술, 뭐 바이오 농업, 바이오 산업, 한미동맹, 우방국, 뭐 한국 핵무장, 핵잠수함, 우주왕복선, 뭐 이런 것들, 한국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것들 지금 다 가지고 있고, 미국은 한국한테 핵무장 하라 계속 부추기고 있는데 한국이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2021년 5월 22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44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올해 7월 달입니다. 삼성전자가 20년간 미국에 반도체 공장 11곳 신설 250조 원 투자, LG가 2025년까지 110억 달러 투자, 현대차가 105억 달러 투자 13조 투자, SK가 미국에 38조 투자, 반도체 배터리.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한국하고 한미 원자력 협정, 한미 원자력 동맹 맺어가지고 2030년까지 940조 원의 원전 시장이 열리는데 이거 같이 먹으러 다니자,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한국이 지금 미국의 셰일가스를 96억 불치를 구매를 했습니다. 미국 LNG 수출량의 34%를 2019년 9월 달에 했다. 이 문재인 때인데, 문재인 정권에서 이 미국한테 이 대북제재 위반 걸린 게 하도 많다 보니까 미국이 뭐라 할 때마다 미제 기름을 왕창 샀어요. 가스하고. 그러다 보니까 2016년 이후 7배 이상 미국산 에너지를 수입하는 게 늘었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산 가스를 522만 톤 가져올 때 일본은 257만 톤 갖고 왔다. 한국의 절반 밖에 안 가져왔고, 그때 러시아의 가스를 600만 톤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미국한테 일본이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두들겨 맞지. 자, 원유를 볼까요? 미국산 원유, 한국은 캐나다에 이어 미국의 원유를 제2의 수입국이 됐다. 연간 한 1억 3천만 배럴 이상을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북한이 열리면은, 북한도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연간 우리가 한 남한에서 한 1000억 불 정도 에너지를 사니까 북한에서 1000억 불, 한 120조, 130조 그 에너지 시장을 미국이 먹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국이 북한에다가 남북한 통일시켜 놓고 개성공단 만들어 놓고, 혹은 원산공단 만들어 놓고, 중국에 있는 미국의 공장들을 개성이나 원산에 갖다 놓고 거기서 싸게 물건 만들어 가지고 미국으로 가져가면은 미국의 물가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중국을 제재할 수도 있고, 중국의 돈줄을 잘라버릴 수도 있고, 중국을 속된 말로 중국하고 북한을 떼내고 중국을 해체하는 거지. 북한이 떨어지면은 동북 삼성의 그 조선족 자치구가 같이 북한 쪽으로 딸려온다고. 그러면서 이 만주가 해체되고 이 소수민족이 분리 독립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일본이 계속 기술 대주고 돈 대주고 하면서 중국의 붕괴를 막은 거예요. 중국이 그 돈 가지고 무기 만들고 해군력 키우고 미사일 만들어 가지고, 극초음속 미사일 만들어 가지고 미국을 공격하게끔 그래 한 거죠. 그거를 미국이 모르냐고. 알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이
저기 친중 정권, 문재인 정권 있을 때는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일본을 그냥 붙잡고 있었는데 한국에 확실한 친미, 윤석열 친미 정권이 들어서니까 일본을 갈갈기 찢어버리는 겁니다. 예. 자, 일본은요, 지진, 폭우, 홍수, 화산 활동으로 이게 무한 반복입니다. 전력 부족이고 수시로 공장이 가동 중단되고 정밀 산업이 불가능합니다. 반도체 공장이 올해 3월 달에도 섰고, 세 곳이 섰고, 7월 달에도 반도체 공장이 섰고, 계속 지진, 폭우, 홍수, 그리고 그 데이터 조작, 일본의 고베 제강이 70년대부터 품질 데이터를 조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 전부터는 품질 보증서도 위조를 했다. 기술 정직 시스템이 일본은 옛말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철판으로 이 히타치 중공업에서 고속철도를 만들었는지 몰라도 히타치에서 영국에 수출한 고속철도에서 이 천장에서 물이 새더라. 그리고 이 객차와 객차가 끊어지더라. 뭐 그래가지고 800량 전량이 이제 술이 들어가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만 최악의 열차 사고 낸 일제철도 차량 보니까 설계착오, 설계 오류, 기술 정직 시스템 일본은 옛말이다. 일본 히타치 영국 원전 사업 결국 포기, 최대 3조원 손실, 기술 정직, 정교, 정밀 시스템의 일본은 옛말이다. 사고 선박, 최근에 사고 난 선박들 대부분 보면 일본 선박인데 전부 다 설계 결함이다. 일본은 지금 이지스 함을 만들 때 미국의 로키드 마틴의 설계도를 그대로 가져와서 선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한국은 독자적으로 이지스 함의 선체를 설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벌써 기술력이 이제 뭐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기술 정직 시스템 이제 설계가 안 되는 거예요. 기차도 설계가 안 되고 저기 선박도 설계가 안 되고 고속철도도 설계 안 되고 철강도 전부 가짜고, 그리고 도요타 자동차 바퀴가 빠졌대. 바퀴가 그걸 리콜. 도요타 첫 전기차인데 이게 말이 되냐고. 기술 정직 시스템 일본은 옛말이다. 그리고 일본이 베트남에다가 어디에 차관 주고서 일본 기업이 가서 건설하고 일본 기업이 감리했는데 다리가 무너졌다. 전 세계에서 지금 부실공사 일어나고 있는 것들 보면 대부분 다 일본 기업들이 들어간 겁니다. 기술 정직 시스템 뭐 정밀의 일본은 옛말이다. 자, 도쿄 올림픽의 보안 솔루션 결제 시스템 5G 이동통신 서비스 티켓 발매 시스템 전부 한국 업체가 있습니다. 한국 업체들이 없었으면 도쿄 올림픽은 못했다는 거예요. IT가 안 되니까 끝난 거죠. IT가 안 되니까는 무슨 IT 관련 뭐 자동차 만들었는데 뭐 커넥티드 카라는 걸 만들었는데 전부 특허로 다 뜯긴다. IT가 안 되니까 도요타가 매번 해킹 당해가지고 일본 14개 공장이 가동 중단되고, 도요타 부품 계열사 덴소가 해킹 당했는데 또 해킹 당하고, 도면등 15만 7천 건 도난 당하고, 고지마 프레스 공격 당했는데 2주 만에 또 해킹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IT가 뒷받침이 안 되니까 일본의 모든 산업은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한국한테 다 밀립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본이 침몰한다. 그리고 한국이 아시아 최초의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 정회원으로 가입했고, 한미 우주협정을 맺었고, 한국의 달 탐사 기술을 그 나사가 지원을 합니다. 그게 장거리 ICBM 기술입니다. 우주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기술. 연간 350조 시장에 미국이 한국을 데리고 들어가서 돈을 먹게 해준다. 그리고 한미 최초로 한미 항공 가망성 상호 인증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국에서 항공 제품에 대해서 그 MOU 그 저기 인증 아 오케이 이 성능 괜찮아요 인증을 해주면은 미국도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서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기술력을 이제 미국이 믿어준다는 겁니다. 한미 방산 FTA로 그 지금 한국에서 만든 FA50을 미국이 지금 뭐 미 해군 공군이 한 500대 이상 사겠다고 지금 하고 있고, 한국에서 만든 AS-21 레드백 장갑차가 미국에서 한 50조 이상 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미 방산 FTA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 미국 사이에 이제 방산 제품도 왔다 갔다 한다. 자, 폴라 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미한 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포괄적 동맹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양국 동맹을 양자 중심에서 다면적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 한미 동맹이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게 뭐냐? 쿼드 미국, 인도, 일본, 호주 해보니까 인도가 러시아 뭐 친중, 친러로 돌았지. 일본이 친중하고 있지. 호주가 친중하고 있지. 호주가 친중으로 지금 돌았습니다. 정권 바뀌더만. 나토 해보니까는 나토 뭐 힘 없고 기술 없고 돈 없고 군사력 없고 포탄도 없고 깡통이더라. 그러니까 폴란드 한국으로 대체를 해버린 거예요.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 왕창 사면서 그러면서 러시아가 이제 돌파가 불가능해집니다. 한국의 이 포병 전력이 이 러시아와 미군을 압도합니다. 그런데 그 포병 K9 자주포를 폴란드가 지금 670문을 사가고 한국의 포병 기술이, 포병 전략 전술이 폴란드에 다 넘어가고 기갑 전술, 전차 기술, 장갑차 전술 그런 게 다 넘어가면요 러시아가 돌파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폴란드 침공하려고 하면 한국이 야 러시아한테 야 평화를 지켜 너희한테 쉐빙 LNG선 안 팔 거야. 그러고 한국이 러시아한테 압력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그만큼 커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커스 영국, 호주, 미국 해보니까 영국도 힘없고 돈 없고 호주도 친중으로 돌아서 버렸고 이것도 끝났고 미일동맹 일본이 친중, 친러 행각, 반통일한국 이것도 답 없고 쿼드, 나토, 오커스, 미일동맹 답 없더라. 그래서 한미동맹 하나 가지고 간다. 4차 산업에 필요한 모든 기술, 군사력, 자금 모든 거를 한국이 다 갖고 있다. 심지어 러시아를 압력을 넣어 가지고 러시아를 러시아한테 야 전쟁하지마 그렇게 압력을 넣을 수 있는 힘도 한국이 갖고 있다. 그리고 또 뭐라 했냐면 한국은 경제대국이다. 한국에서 전쟁이 나면 파괴적 물적 인적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클 거다. 뭐 반도체 공급 못 받을 거다. 그냥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핵과 재래식 미사일 모든 거를 동원해서 한국을 방해하겠다. 왜? 한국이 큰손이니까 미국산 가스 기름 제일 많이 사고 미국에 지금 수백조 투자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건 VIP인데 VIP 집이 불나면 안 되지. 미한동맹 평화안보 기초 가장 유능한 동맹이다. 미일동맹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미한동맹은 한반도 평화 더 넓은 지역의 평화안보의 기초이며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동맹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힘들다 이거. 정말 복잡한 이야기인데 여러분께서 자꾸 이 가짜뉴스다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왜 한미일 삼각동맹이 그게 허구이며 일본이 통일한국을 방해하기 위해 가지고 중국을 도와준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역사부터 해가지고 한미상호방위조약, 미일안전보장조약을 다 설명을 해드렸고 국제정세 몇 년치 국제정세를 한꺼번에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려도 가짜뉴스다 내피셜이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저희는 여러분한테 이거 20분짜리 설명해 드리려고 하루에 12시간 넘게 보고요. 며칠씩 보고 지금 4년 넘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디펜스 뉴스를 9년 했죠. 지금 9년 했으니까 뭐 제가 방산업학회에 또 이사고 하니까 오며 가며 뭐 엄청난 정보를 다 듣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루에 1시간도 외신을 안 보시는 분들이 자꾸 엉뚱한 댓글로서 이 가짜뉴스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좀 답답하기도 하고 자료를 다 보여드려도 가짜뉴스다 내피셜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는 만큼 보입니다. 아는 만큼 공부를 하셔야 된다. 공부를 하시면은 보입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저희 방송을 계속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힘들어.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 종북 주사파 친중 세력 비판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타인을 괴롭히는 매체로 낙인이 찍혀서 광고 수익 및 멤버십 수익이 모두 차단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가 글로벌 디펜스 뉴스를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또 채널이 폐쇄될 경우를 대비하여 두 번째 채널이 성상훈의 국내의 정세 분석을 만들었습니다. 신규 채널의 모든 신규 영상을 우선적으로 올리고 있사오니
방문하시어 구독 신청, 좋아요, 알람 등록, 종 모양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 정기 ARS 후원은 1877-0248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아이고 힘듭니다. 너무 힘드네. 40분 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으신다 고생하셨습니다. 예.